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과 디자인의 대변환기라고 할 수 있었던 19세기 실내건축 영역으로 디자인의 전환점 역할을 한 바우하우스 시대의 건축가이면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독일 건축가 월터 그로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터 그로피우스 또는 발터 그로피우스. 이게 독일어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달라서 책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어쨌든 발터 그로피우스는 1883년 베를린의 건축가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미넨 공대하고 샤를로렌 브루크 공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피터 베렌스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히게 됩니다. 이 피터 베렌스는 당시 다방면으로 출중했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였는데요. 이 앞전에 배우셨던 미술과 공예운동을 포용하면서도 대량 생산에 따른 근대 문명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건축가입니다. 말터 그루피우스는 이 건축가 밑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현재 거장이라고 부르는 많은 건축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르꼬르비제, 미스 반데로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사람들을 이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고요. 후에 이 월터 그로피우스도 실력이 출중해졌겠죠.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창립 멤버이자 1919년부터 28년까지 바우하우스의 초대 교장을 역임하고 나중에 도미해서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 인터내셔널 건축의 주창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바우하우스 초대 교장 발터 그로피우스라고. 자, 발터 그로피우스의 활동을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1기, 근대적인 구조를 익히고, 제2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표현주의,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을 이때 살짝 답습하기도 합니다. 또 3기에는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운 바우하우스 교장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4기에는 독일을 떠나서 영국, 그러고 미국으로 도미해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터 그로피우스의 활동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입니다. 근대적인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표현을 했다. 파구스 공장인데요. 실용주의 학파의 최초 구성원 중에 하나였던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베렌스의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과거의 건축 정신이었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적 언어를 익히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식이 없는 모습, 커튼홀 구조, 프레임의 사용,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고전적 느낌의 외관을 차용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로피우스는 베렌스의 사무소에서 익힌 기술을 사용해서 그의 파트너였던 메이어라는 사람과 함께 효율적인 파구스 공장을 설계했는데요. 당대로서는 장식이 없는 모습과 커튼홀의 사용, 그리고 프레임이 보여주는 열주들이 고전적인 느낌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파구스 공장과 같이 커튼홀을 사용해서 건축적 인면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그런 건물인데요. 독일 공작 연맹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둥근 원형 유리로 된 계단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전면에 유리로 덮인 나선형의 계단실을 설치해서 계단이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직선적인 합리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살포시 낭만적인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설계한 유리로 만든 커튼홀의 대담한 사용은 지금은 흔해 빠졌지만 당시 건축에는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커튼홀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커튼월 구조는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신 것처럼 기둥, 슬라브, 보, 이걸 뼈대라고 한다고 하면 그 뼈대 위에 유리로 된 커튼을 입히면 이렇게 초현대식 건축물처럼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데, 커튼처럼 건물에 이렇게 친다 해서 커튼월 구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하중을 모두 기둥, 보, 바닥, 지붕이 지탱하고요. 외벽은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하중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마치 커튼을 치듯이 건축 자재, 유리였겠죠. 건축 자재들을 쭉 돌려 붙여서 외벽을 삼는 건축 양식을 커튼월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의 2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요. 1차 세계대전 직전과 그리고 그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발터 그로피우스는 기병대로 종군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수많은 좌익계 미술가들과 그 조직에 살포시 발을 담궈서 일시적으로나마 독일의 표현주의 예술에 관련을 맺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표현주의자들은 건축과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작업을 했고요. 그로피우스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매료되어서 이때 건축 사무실을 통해서, 이때 건축 실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미스, 르꼬르비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만나서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원대한 꿈을 갖고 함께 고민을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독일의 브루노 타우트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총알 모양, 유리 글라스 파빌리온이라고 제목인데, 총알 모양으로 돼서 안쪽에 들어가면 폭포수도 있고 하는, 이렇게 마치 우주선 같은, 꿈과 같은 미래를 꿈꿨던 그런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이 표현주의를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1919년 바이마르시의 초청을 받아서 공예학교와 미술학교를 합병하여 국립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를 창설했는데요.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이 돼서 새로운 조형 교육을 실천하게 됩니다. 바우하우스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아주 적극적으로 바우하우스를 맡을 교장은 내가 적임자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꾸며놓은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집을 짓다를 거꾸로 해서 하우스 바우, 거꾸로 해서 바우하우스, 짓다, 집을, 이런 뜻으로 그 합성어, 집과 하우스라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건축을 궁극의 목표로 창립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우하우스에서는 건축과는 없었고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커리큘럼 보여드렸죠. 모든 예술의 결합이 건축이다, 총 집합체는 건축이다 라는 발상에서 각 예술적 요소들을 통달하면서 자연적으로 건축적 능력이 오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를 창립하며 많은 최고의 교수들을 초빙하고 선언문을 작성하는데요. 당시 표현주의 활동을 하던 터라 그로피우스가 초빙한 교수진과 그가 작성한 바우하우스의 선언문은 약간의 표현주의적 사고, 표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바우하우스에서의 교육 또한 개인적 감각과 영감에 조금 더 충실한, 그러다 보니 건축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교육 학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우하우스 학교 건물은 규모와 위치를 달리하는 입방체적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입방체, 그러니까 사각형의 여러 개의 입방체가 대지 위에 떠돌게 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원심적 구성, 그러니까 가로로 길게 배치가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아까 처음에 보셨나? 아무튼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서 뭔가 원심적으로 구성된 건물의 배치를 볼 수 있고요. 또 교수와 학생,
그리고 기숙사 겸 아틀리에 공장, 그리고 부속 공업 학교라는 세 블록으로 크게 나뉘어서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독립시키면서도 브릿지 역할을 시켜서 이 세 개의 공간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표현을 했고요. 건물 외관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커튼홀에 의한 상호 외부와 내부가 상호 확장되고 침투되는 공간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건물동은 기숙사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3기입니다. 바우하우스 교장을 사임하는데요. 교장을 사임한 이유는 계속해서 나치 정권이 이제 독일의 큰 정권을 잡다 보니 그 나치 정권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 교장을 사임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뒤라서 많은 이재민과 늘어나는 인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주거 건축의 실제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판자 모양의 고층 아파트의 제안, 그리고 베를린과 카를루스에서의 주택단지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건축가는 모두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건축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 해결사가 되시고요. 4기, 독일을 떠납니다. 나치와의 대립으로 인해서 독일을 떠나는데요. 나치가 이 발터 그로피우스의 능력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발터 그로피우스는 영국으로 갔다가 1937년에 도미를 해서 어떤 책에선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 가야지. 아니고요. 어쨌든 그의 능력을 알아본 하버드 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부르게 돼서 교수를 역임하면서 그는 공간의 문제점과 특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해결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의 진모력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북미 지역에서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전통적인 목재를 사용하면서 또 흰색으로 밝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조립식의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서 낭만주의적인 표현도 했고요. 또 그리고 산업혁명의 산물이었던 유리와 유리블록이 어우러지는 모던한 공간이 눈에 띄는 건축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벽의 확장, 그러니까 건물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벽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벽체가 밖으로 확장이 돼서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 이전보다는 자유로운 건축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터 그로피우스는 1기부터 4기까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잘 적응하면서 시대를 선도했던 그런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했던 시기였던 바우하우스의 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의 틀을 만들었던 그런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